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의 김용석 교수입니다. 메모리 편중에서 벗어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로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팹리스 등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메모리 실적이 급감하여 투자 여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메모리에 편중된 반도체 코리아의 구조 개편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 반도체 현황을 살펴보고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하는 이유, 중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습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전자기기 대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세미컨덕터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물질로서 반도체 또는 세미컨덕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체처럼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또 부도체처럼 전기가 안 통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또 빛, 열 등 외부 자극이 있을 경우에 반도체의 성질이 크게 바뀌어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반도체 제품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로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RAM과 플래시 메모리가 대표적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제어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4차 산업 생산품의 핵심 부품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여기에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도 적은 편입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형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 불일치에 따른 급격한 시황 변화가 없어 특정 산업의 호불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시장 구조를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후의 판매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 불일치일 때는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중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2021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차지하는 전 세계 DRAM 점유율은 약 70%, 플래시 메모리는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 한 개 기업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2위 업체이긴 하지만 점유율은 17%로 1위 업체인 TSMC와는 격차가 매우 큽니다. 1965년 4월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는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와 인터뷰에서 반도체의 칩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짓 사이즈는 2년마다 2배씩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말은 무어의 법칙으로 불리게 됐으며 전 세계 반도체 업체는 이 법칙에 따라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 스마트폰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어의 법칙은 약 50년간 지켜졌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반도체 업체가 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결과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또 추가 기술 발전의 어려움으로 개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산업 발전과 함께 분화되기 시작했고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크게 설계와 생산으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없는 설계 전문 기업은 팹리스라고 부르고 생산 전문 기업은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파운드리는 팹리스가 생산을 부탁한 제품을 제조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모두 하는 업체도 있는데 삼성전자와 인텔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업을 종합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요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구해져서 제3의 물결에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합성한 프로슈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개발 주체가 제조업체에서 소비자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즉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기능을 제품에 넣으려면 반도체 부품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여러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시스템 온 칩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들은 스마트폰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피처폰, 이 피처폰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휴대전화를 의미합니다. 이 피처폰과는 다르게 전화기 기능이 꺼지지 않는 손안의 개인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중앙처리장치, CPU 보드, 또 그래픽 보드, 또는 랜 카드, 또 사운드 카드 이런 것 등이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져서 스마트폰에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칩이 시스템 반도체인 셈인데 스마트폰 안에는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는 응용 프로세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이 AP는 전체적으로 다른 반도체 칩들을 제어하므로 사람의 두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이 밖에도 많은 시스템 반도체들이 사용됩니다.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통신을 위한 모뎀 칩이 있습니다. 또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이미지 센서 칩도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개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소비 시대를 앞당기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35%에 불과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65%를 차지할 정도로 훨씬 규모가 큽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편중에서 벗어나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는 매우 심각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팹리스 기업 10위권에는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팹리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팹리스 글로벌 상위 3개 기업,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 3개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제조업과 시스템 반도체는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기술인 사물 인터넷, 또 인공지능, 또 5G, 이런 그 5G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미래 먹거리 사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으로 모두 우리나라를 이끌 중추 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할 능력을 갖춰야만 남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장치 투자 산업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창의적 지식이 중요한 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4차 산업의 경쟁력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오는 것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